지난번에 했던 체세포 분열의 확장 버전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대비가 아마 6월 7일부터나 그 우리 6월 6일이 빨간 날이잖아. 근데 6월 6일이 금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더라. 금토일 이렇게인 것 같더라. 근데 7일하고 8일도 시험 7일 8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가 메인으로 들어갈 거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진을 떠나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 3학 2학기 때 내용 중에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체세포 분열은 자 정리를 내려보면 나의 세포가 나의 체세포가 그지 피부세포가 피부세포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상처가 났는데 그 밑에 있는 세포로부터 새로 만들어져서 그 세포의 구멍난 부분이 메꿔줘야 되겠죠. 찐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체세포 분열을 한 결과 뭐 한다거나 똑같은 세포의 수가 증가하니까 세포 수가 증가하니까 개체가 자라는 생장을 하거나 그죠? 생장. 그죠? 개체 크기가 커지는, 그죠? 내가 요만했는데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50cm. 근데 이제 머리의 세포의 체세포 분열이 좀 더디 일어나고 몸통의 체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뭐 7등씩, 8등씩으로 자라나잖아. 생장을 한다거나 상처가 오면 재생을 한다거나 또는 단세포 생물, 한개 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대장균 같은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뭐라 해?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 카피해갖고 원본 하나랑 또 똑같은 카피본 하나로 분리해서 나눠지면 나를 닮은 새끼를 낳은 거잖아. 그지? 나를 닮은 새끼를 태어나게 한 거니까 너는 뭐야? 생식. 새끼 낳았어요. 생식. 그래서 여기에 생식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체세포 분열에 의한 결과인 거야. 오케이? 가끔 체세포 분열에 의한 결과를 이제 키워드로 정리해서 가로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가 생식이야. 새끼 낳은 거야.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가 새끼 난 거야. 오케이. 근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자 기관이 분화가 되어 있죠. 기관이. 그래서 생식 기관이라고 하는 그 특정 장소에서 생식 세포를 만들고 그 생세포의 수정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세포 많은 세포가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이룬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생식 기관에서 자, 동물로 따져봅시다. 동물의 생식기관 어디 있어요? 정소랑 난소 있죠? 그죠? 정소랑 난소.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생식기관에서, 그죠? 거기서 정소, 난소가 생식기관이니까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 근데 또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생식기관인 정소하고 난소는 다 싹 다 생식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착각들 한다라고요. 근데 아니야. 오케이? 이제 남성의 고관으로 보자면 이제 남성 생식기관 고관 보통 우리가 정소라고도 표현하고 고환도 정식 명칭이야. 근데 이제 남자들이 땡땡 친구라고 할 때 걔는 정식 명칭은 아니야. 근데 고환이 있으면 고환 위에 이제 부고환이라고 해서 부정수도 있고 여기에 바깥 방향으로 원래 남성이 가지고는 체세포가 있어. 바깥쪽에 체세포가 있고 이 체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생식 원세포, 정원세포라고 해. 당연히 여성의 난소에도 여성의 생식기관 질, 여기가 여러분이 태어난 자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란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난소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난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의 여포라고 하는 거 안에 난자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들은 대부분 다 이 정원세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체세포야. 체세포. 여러분의 그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진 체세포. 그러니까 체세포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상으로 해서 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EN. 핵상은 EN과 N.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내주는 EN하고 N 이 두 타입밖에 없거든. 핵상이라고 하는 건 한 생물종이 가지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표현해. 그래서 EN하고 N 이렇게 표현하는데 N은 생식세포를 말하는 거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으니까 EN은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체세포의 경우에 EN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정원세포라고 하는 이 정소 안에
정원세포라고 하는 체세포가 끄득끄득끄득 다 들어있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딱 받아. 뭐 벼락을 질 것처럼 막 테스토스테론이랑 남성 호르몬이 찌르르륵 많아지게 되면 아 지금 나보고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이 체세포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반틈을 줄이는 생세포 분열을 통해 정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어디 생식기관 정소 난소에 모두 싹 다 all everybody 생세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정소와 난소에도 다 뭐가 들어있고 체세포가 들어있고 그 체세포로부터의 무슨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뭐가 만들어진다?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너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색상이 N인 그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EN의 체세포에서부터 염색체수를 반으로 줄인 N인 그지? 그 다음에 난소에도 마찬가지 EN인 체세포가 있었는데 너가 생세포 분열을 통해 난자라고 하는 염색체수가 반으로만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을 우리는 이 분열 과정을 우리는 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고. 그럼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고. 왜 해야 하는지. 생세포 분열 왜 해야 하는 거냐. 자, 사람은 체세포에 몇 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댔어? 사람 46. 그지? 46개. 그지? 그래서 체세포 즉 EN 나의 일반적인 체세포 EN의 조합에 아빠한테도 하나 받고 엄마한테도 하나 받고 그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 하나 받고 또 엄마한테 하나 받고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22번도 이렇게 하나씩 받았겠죠? 23번도 여자는 아빠한테도 하나 엄마한테도 하나 이렇게 XX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총 몇 개 있어? 46개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자손을 만들어야 돼. 그지? 그지? 여자 사람의 내 체세포 46개 정보 갖는 것과 그지? 남자 사람도 똑같이 46개 정보 갖고 있겠지. 네, 이런 형태로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그죠? 또는 아빠한테 하나 받고 또는 엄마한테 하나 받고 이런 각각 서로 크기가 다른 상동의 모습으로 그죠?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그지? 아빠는 Y를 주고 그죠? 엄마는 X를 주고 X 거, Y 거 이렇게 성년수치까지 총 46개가 있어. 그러면 이 체세포와 남자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체세포가 그대로 아빠로부터 정보 그대로 받고 엄마로부터 그대로 정보 받아서 새끼 난다 하자. 수정을 통해 자손을 난다라고 하자. 네, 베이비를 태어나게 한다 하자. 그치? 그럼 이 베이비는 엄마한테도 46개, 아빠한테도 46개. 그러면 하나의 체세포 안에 이렇게 태어날 리는 없지만 엄마한테 받은 저 2개, 그죠? 저 2개 엄마한테 받은, 그죠? 얘랑 똑같은 상동으로 아빠한테 받은 저 2개, 그죠? 그럼 총 4인이죠. 그죠? 엄마도 2개 주고 아빠도 2개 주고 2번 염색체도 엄마도 2개 주고 아빠도 2개 주고 그럼 정보가 몇 개가 되겠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죠? 같은 크기짜리 그지? 그럼 총 몇 개가 돼? 46개 더하기 46개 92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태어나. 그리고 만약 이러지도 않아. 만약 이렇게 92개짜리들이 또 태어나서 92개의 체세포와 92개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서 베이비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손녀나 손자뻘에 해당하는 베이비가 태어난다고 하자. 그럼 이 아이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몇 개가 돼? 184개의 하나의 1번 염색체에 그지? 몇 세트야? 8인 정도가 되겠지. 여기가 2N 만나서 4N 되고 4N 만나서 8N 정도. 막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자손까지 그 체세포의 유전 정보가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는지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안 그렇고 분명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는데 염색체수가 그지? 세대를 거듭해도 거듭이 뭐야? 계속 반복한다고. 거듭하더라도 염색체수가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에 뭐가? 염색체수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일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46개와 46개 체세포가 그대로 생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식기간, 여자 사람 몸의 생식기간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던 체세포 중에 둘 중에 하나씩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씩만 뽑아서 이것들 중에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고 1번에 이거들 중에 랜덤이지만 이거 하나 들어가고 2번 염색체 중에 3번 염색체 이거 둘 중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고 오케이?
4번이든 22번 염색체도 이거 둘 중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저거 하나만 들어가고 22번에 해당하는 그죠? X, Y 둘 중에 어떻게든 랜덤으로 찢어지더라도 X 염색체, 성 염색체 하나만 들어가면 총 몇 개야? 여기가 23개지. 이렇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게끔 넣어 23개 염색체 수 만들고 그죠? 아빠 사람 몸에서도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랜덤으로 23개의 그지? 아빠 2개 중에 아빠의 ENA 정보에서 둘 중에 하나만 그죠?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그다음 X, Y 중에 둘 중에 하나만 Y만 이렇게 그죠? 넌 23번째 거 정보고 넌 22번 거의 성염색체 그죠? 그럼 그들이 만나게 되면 다시 몇 개가 돼? 아빠도 엄마도 23개 줘 아빠도 23개 줘 그래서 총 46개로 한 종이 가지는 그 체세포 속의 유전 정보의 총합이 세대를 거듭해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에 의해 체세포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나 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난자, 너가 정자를 만들어서 이 정자 난자의 수정으로 온전히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갖는 2N짜리 체세포를 갖는 베이비가 태어나더라는 거지. 언제나 항상 그러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분열을 우린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 생식세포. 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죠? 있을 유자야. 생식세포인 정자나 난자. 내 정보의 반틈만 가지는 생세포를 만들고 그 생세포의 수정으로 자손을 만들어내면서 봐봐. 나로부터 내 새끼를 만드는 소스가 만들어졌어. 나라고 하는 체세포로부터 나의 자손을 만들게 하는 뭔가 기본적인 생식세포를 만들어냈는데 완전히 내 체세포랑 똑같아? 아니지. 똑같지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랜덤 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이 엄마 거 정보와 아빠 거 정보가 반반이 만나서 태어난 얘도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엄마 아빠를 똑 닮은 게 아니라 애매하게 닮았어. 이게 다양해지는 거야 정보가. 정보들이 믹스돼서 엄마 아빠의 완판의 정보가 완전 똑같지 않은 유전 정보가 다양해진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유전 정보가 다양해지는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다양해지는 자손이 태어남으로 뭐야? 환경 변화에 오케이?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지? 정보가 다양하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소스가 많겠지. 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유리하다. 적응하기가 더 유리해. 이게 유성생식, 즉 생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의 장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어디다 거기 생세포 형성 과정이라고 써져 있죠. 조그만하게 뒤에 거기 오른쪽에 빈 공간 있거든. 그 빈 공간에다가 적어줘. 생세포 분열의 의, 생식세포 분열의 의 이거 여기 이 부분. 생세포 분열의 의, 분열의 의. 이걸 서술하세요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세대를 거듭하도 해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또한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유리하다. 적응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그 생세포 분열 과정은 체세포 분열 과정보다 보다 복잡해. 보다 복잡해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인지해야 되고 그 과정을 오늘 내가 45분 2번에 걸쳐서 다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또 문제풀이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두 번째 소단원 이제 생식기 이제 수정과 발생 과정까지 들어갈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지까지. 선생님. 네. 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여기가 의고 아래는 또 다른 거야. 유성생식의 장점. 저건 장점이에요. 유성생식의 장점. 유성생식의 장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 136쪽인데 아마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처음 바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 제 칠판에 있는 그림을 내가 최대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림을 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잡아서 쓰시고, 혹시 여기가 시험 범위 들어가시는 경우는 수행평가나 이런 형태로 각 디테일한 시기,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그림을 그려라, 감수 제2분열 후기 때 그림을 그려라 라고 수행평가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보실 수 있도록 해봐. 일단은 자, 생세포 분야 과정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연속 당연히 생식기간에 들어가고, 장소는 생식기간, 그지? 동물은 정소난소. 그러면 동물에서만 생세포 분열 유성생식을 하냐? 그러진 않아. 식물도 유성생식을 해. 식물의 유성생식을 하는 장소가 어디야? 꽃이야. 그러니까 식물이 꽃이 딱 피면 아 이뻐라 하고 보겠잖아. 근데 그 꽃을 피웠다라는 건 꽃 안에 이제 암술이 있고, 그다음 수술이 있잖아. 꽃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암술대가 이렇게 있고, 그죠? 수술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암술과 수술이 있으면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똑같은 종의 암술과 수술이 있으면 수술해서 꽃가루를 막 만든단 말이야. 이 꽃가루가 동물로 비유하자면 정자야. 그리고 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가든 아니면 곤충의 다리에 묻어서 가든 이 꽃가루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술해서, 오케이? 이 꽃가루가 여기 날라가서 다른 뿌리에 이 암술대에 붙어. 꽃가루가 뭐니까 동물의 정자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암술의 저 안쪽에 이 C방이 있고, 욕한 거 아니에요? C방이 있고, C방 저 안쪽에 뭐가 있냐면 난세포가 있어. 이 난세포가 동물의 난자랑 똑같아. 난자랑 이 꽃가루가 동물의 정자랑 똑같아. 얘가 만나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 꽃이 진 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열매, 사과, 매실, 그지? 복숭아, 배, 과일이 열리는 거야. 그 과일이, 자 봐봐, 꽃이 이렇게 있었어. 그 꽃이 수정이 됐어. 그래서 꽃가루가 갖고 이 꽃가루에 있던 정자랑 이 정자가 뚫고 들어가서 여기 암술에 있는 난세포랑 수정이 되잖아? 그러면 꽃잎이 다 져. 그리고 그 자리에 수정이 잘 되면 이 C방이라고 하는 거에 과육이 많아져. 양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돼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난세포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여러 개의 난세포에 그 여러 개의 정자들 각각들이 수정이 돼서 요게 돼. 반을 내가 자른 거야. 요렇게 반을 잘라서 요런 아이에 해당하는 과일이 됩니다. 자, 이 과일을 알아맞히면 제가 쉬게 해줄게요. 사과, 감.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자, 씨가, 사과는 크지 않잖아요. 그죠? 감 먹다 보면 씨 겁나 커서 뱉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입니다, 감. 감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진 자리에 여기에 양분이 통통해져서 얘가 되는 거야. 씨가 되는 거야. 미씨가 씨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던 이 난세포가 있었던 미씨가 씨가 되는 거야. 네. 다시 심으면 또 자라나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식물의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수박도 수박씨 있죠? 그죠? 유튜브나 아니면 그 릴스 같은 쇼츠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키우는 거 막 많이 나와. 근데 실제 키워보진 않았는데 가능해. 어떻게? 그 수박의 검은색 씨. 약간 놀이끼리한 씨는 씨의 역할을 못해. 거의 불임성의 씨인 거고요. 수박 씨의 끝부분을 살짝 잘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뭔가 과일을 먹으면서 씨를 다 아작아작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그 식물에 미안하지만 자손들을 다 그냥 아예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고, 내 뱃속에서 자라는 일은 없어. 근데 어릴 때는 엄마가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뱉어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애가 자라나 막 이렇게 어릴 때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그 다음날 변으로 다 나오니까 우리 뱃속에서 자라는 일은 없는데, 양분이 좋은 그 토양에다가 뭔가를 뿌려서 그 씨를 약간 끝을 딱 하고 약간 말린 다음에 거기다 토양에다가 놔두고 물 잘 주잖아. 그럼 자라나요. 수박이요? 네, 자라나요. 수박 자라납니다. 네, 보통 베란다 햇빛 가지고 자라나기엔 좀 직사광선이 세지 않으니까 쉽진 않은데 자라나요. 충분히. 식물의 베이비예요. 신기하죠? 몰랐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고 맞췄으니까 시계해줄게. 아무튼 동물, 식물의 이제 이 장소에서는 암술의 미씨가 미씨가 미안해, 아래로 가야겠다. 암술의 미씨가 동물의 난수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정수와 똑같은 건 수술의 꽃밥입니다. 적어줘. 수술의 꽃밥. 예전에 애들을 이제 외우게끔 시킬 때 애들이 두 개를 뭔가 기억을 하는데, 밑밥 이렇게 쓰시면 안 돼.
밑밥 아니야. 밑밥 아니고 암술에서는 미씨가 있고 수술에서는 꽃밥이 있는 거야. 두 개 합쳐서 밑밥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 족밥 이것도 아니고요. 밑밥. 오케이. 자, 아무튼 미씨와 꽃밥 얘네들 식물도 이렇게 자손을 번식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합시다. 자, 그리하여 생세포 분열은 저렇게 식물도 식물도 꽃밥과 미씨라고 하는 장소에서 생세포 분열합니다. 근데 얘는 연속, 그죠? 아까 체세포 분열, 처음에 우리가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분열에서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합니다. 그치? 근데 당연히 간기는 딱 한 번이야. 오케이? 그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간기를 거쳐서, 그지? G1기, 그 다음 뭐 S기, 그지? G2기라고 하는 간기를 거치게 되면, 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분열을 해. 오케이?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분열을 하게 되면 한 번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이 만들어졌던 딸세포가 다시 한 번의 간기를 안 거치고 바로 연속적으로 너도 제2감수분열, 두 번째 감수분열, 너도 제2감수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 분열을 한 번 더 하잖아? 여기서 딸세포 2개, 여기서 또 똑같이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 입장에서 2n짜리 얘 입장, 스타트한 얘 입장에서는 한 번 감수분열, 두 번 감수분열 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속 두 번의 핵분열을 통해서 자, 총 딸세포가, 그지?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 만들어진다. 근데 그 딸세포 4개 만들어진 거에 핵상을 따지면 너는 N으로 핵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여기선 2N이었지. 그지? 2N이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수를 반으로 줄이고 제1감수분열. 여기가 제1감수분열이라고 칭해지고요. 첫 번째 감수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제2감수분열이라고 칭해집니다. 선생님 왜 생세포 분열이라고 했는데 감수분열이라고 얘기하냐? 이 아이를 다시 다른 말로 염색체 수를 감한다 라고 하여 감수분열이라고 얘기해. 염색체 수가 감소가 됐잖아. 최종적으로 46개였던, 사람으로 따지면 46개 염색체 수가 최종적으로 23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그지? N은 23개, 이 딸세포 안에 23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형태의 딸세포 4개를 만들어낸 거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 수를 줄이는 분열이다라고 해서 생식세포 분열, 감소분열이라고 하고요. 먼저 문제 풀지 마! 설명을 들으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을 그려줄게. 그림을 그려서 제1감소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당연히 이때도 제1감소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딸세포가 한 번 더 제1감소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할 거니까, 그지? 여기서도 2개 했던 아이가 다시 여기도 2개, 그죠? 여기도 2개 하니까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였던 아이의 간기는 한 번 거치지만 한 번의 간기를 거친 다음에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 이렇게 연속 2번의 분열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전기와 중기와 후기와 말기의 특징은 거의 유사해. 전기 때, 체세포 분열 때 뭐가 등장했어? 전기 시기. 이렇게 복제된 이후에 S기 때 DNL 2개를 복제하니까 DNL 복제된 다음에 걔가 실처럼 막 펼쳐져 있으니까 걔를 응축해서 염색체가 등장했잖아. 그래서 전기 때는 염색체가 등장하고 방추자 나오고, 중기 때는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하고, 후기 때는 얘를 찢어가고, 말기 때는 2개의 다시 따르게 만들어지고, 이건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분열 각각의 1분열, 2분열 때도 거의 공통적이라고. 비슷비슷해. 근데 감수분열만이 갖는 특징이 또 있겠지. 그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자,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는 여기가 지금 핵상이고요. 우리 지금 감수분열 시기를 표현해 줄 거야. 2n인데 여기 옆에다 쓰는 게 이 생물종이 가진 염색체 수야. 근데 내가 46개를 다 그려서 걔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다 그리기가 너무 힘들겠잖아. 염색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딱 선생님은 4개짜리만 그림을 그릴게. 염색체 수가 2에는 4인 체세포로부터, 그 체세포가 그 특정 종의 생식기간 안에 있었어. 그 생식기간 안에서 남성, 여성 호르몬 각각의 영향을 받아서 감수분열을 하는 단계를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을 거쳐서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아빠한테 받은 1번, 그죠? 엄마한테 받은 1번, 그지? 아빠한테 받은 2번, 엄마한테 받은 2번이 하나의 뚜렷한 핵막 안에 있었어. 핵막이 뚜렷해. 그러면 핵막이 뚜렷하면 얘는 무슨 기야? 전기야? 중기야? 후기야? 말기야? 간기야? 전, 중, 후 말은 분열기고,
핵막이 뚜렷하면 간기? 네, 간기예요. 간기의 식입니다. 간기. 그래서 간기의 식입니다. 간기고요. 그래서 살짝 너 지금 분열해야 돼. 생세포 분열해야 되겠어 라고 시그널을 받게 되면 간기 S기를 거치면서 똑같아. 간기 동안에 유전 정보가 두 배로 카피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 똑같아요. 원본, 그럼 카피, DNA를 두 배로 복제, DNA 두 배로 복제, 두 배로 복제, 두 배로 복제. 그래서 간기 S기 합치면서 복제를 했어. 핵막 너머의 염색 4모습으로 DNA를 두 배로 복제한 거야. 염색 4모습으로 두 배로 복제, DNA를 두 배로 복제. 디테일을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보여요. 돼요? DNA를 두 배로 복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너 이제 나머지도 준비를 다 한 것 같고 이제 감수분열 완벽하게 들어가 라고 하면 제1 감수분열 전기 때 당연히 전기니까 핵막과 인이 사라지겠죠. 핵이 사라지고 얘가 염색체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세세포 분열 때는 그 염색체가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등장하면서 딱딱한 나비용마의 구조에 아빠 거 1번 염색체, 엄마 거 1번 염색체, 그죠? 아빠 거 2번 염색체, 그지? 얘랑 상동이니까 아빠 거 2번 염색체가 적도면에 이렇게 가운데 배열했어. 얘는 세세포 분열 중기 때야. 세세포 분열 중기 모습이야. 가운데 배열해서 적도면 가운데. 근데 세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운데 배열을 하긴 하거든. 전기가 됐어. 등장해. 염색사가 염색체로 있던 게 염색체로 응축돼. 근데 그 상동 염색체끼리, 상동에 해당하는 염색체끼리, 이 두 개가 상동이죠.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그리고 이 두 개가 상동이죠.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받은 관계니까, 같은 크기니까 상동들끼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접합합니다. 접합된 감수 분열 때만 등장하는 특이적인 염색체가 짠 나온 거야. 이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와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들끼리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세트로 붙어서 이렇게 등장해요. 한 덩어리로. 돼요? 또 2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것과 엄마한테 받은 이 2번 염색체, 이 상동들끼리, 이 두 개는 상동이지만 이렇게는 상동이 아니잖아요. 그쵸? 같은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세트로 서로 붙어서 전 가운데 적도면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적도면을 배열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걸 우리는 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무엇을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게 이가 염색체야. 돼요? 너도 이가 염색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최초로 등장하는 언제야? 감수분열 때만 나와. 제1 감수분열 전기 때 이렇게 등장을 해야 제1 감수분열 전기 때 이렇게 등장을 해야지만 이 이후에 가운데 적도면에 당연히 전기 때 방수사 나오는 거 똑같고요. 돼요? 이 방수사가 이렇게 반반씩 각각의 염색체의 동원체에 각각 결합을 해요. 오케이? 각각 염색체 동원체에 각각 결합을 하다 보니까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가 있었다가 그죠? 적도면에 배열할 거야.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 중기 때. 그죠? 중기가 굉장히 짧은 시기. 제1감수, 중기. 적도면의 배열은 똑같죠? 이가 염색체가 가상의 적도면에 배열하는 게 중기야. 그러면 후기가 거쳐지면 얘가 이렇게 쫙 분리가 되겠지. 후기 때 거 그림 생략할게요. 오케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그지? 제1감수 분열 후기가 되면 세포질량이 늘어나면서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는 여기로. 방수사에 끌려서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는 여기로.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랜덤 플레이긴 한데 1번에 해당하는 2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는 여기로 2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는 이쪽 사이드 극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이게 제1감수 분열 후기. 그지? 그럼 제1감수 분열 후기가 끝나면 말기가 되겠죠. 말기가 되면 말기 때 모습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따르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르기 만들어지면서 그죠? 말기 특징이 뭐야? 두 개의 따르기 만들어지는 거. 각각이 양극을 끌려갔던 염색체들이 그지? 자, 중요한 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야. 아예 상동에 해당한 이 염색체, 상동에 해당한 이 염색체, 상동에 해당한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제1 감수분열 후기의 특징을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오케이? 제2 감수분열 후기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또는 각각의 염색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라고 하면 틀린다고.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하면 맞아. 절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려. 돼요? 또는 다른 말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 자체가 이가 염색체, 이거 한 덩어리가 이게 붙어져 있었던 게, 이 두 개가 붙어져 있었던 게 이가 염색체잖아. 그지? 하나의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멘트를 다시 다른 말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설명들은 맞아. 오케이? 근데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설명하면 젤감수 분열 후기의 특징이 아니야. 그지? 염색 분체 분리는 아니야. 염색 분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야.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하면 오다. 젤감수 분열 후기의 특징. 그래서 젤감수 분열 말기가 되면 여기에 지금 뭐가 돼? 1번 염색체에 해당한 아빠 거, 그죠? 2번 염색체에 해당한 아빠 거,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번 염색체에 해당한 엄마 거, 2번 염색체에 해당한 엄마 거가 들어있겠지.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세포질, 얘가 식물세포라면 동일하게 안쪽에서부터 세포 벽성분이 만들어지면서 나뉘어지겠고, 동물이란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여져서 세포질 분열이 추가될 거야. 말기 맨 마지막에. 그리고 끝나냐, 분열이 끝나냐? 그럼 안 돼. 그지? 왜 안 되냐면, 봐봐. 여러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 자,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가 괜찮대요. 제가 다시 잡아볼게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선우야, 지진 났는데 내가 다시 잡아볼게. 지진. 자, 그럴 수 있어. 자, 괜찮아. 안 떨어질 수 있어. 자, 볼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핵상이라는 개념하고 DNA 상대량이라는 개념을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절대 다른 개념이야. 핵상은 하나의 세포의 그 핵 너머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상대적 수야. 네,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그래서 세트로 그냥 부계 거와 모계 거를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으면, 그지? 핵상이라고 하는 이해는 이 하나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세트로 같이 있어. 그러면 EN이야. 근데 N이라고 표현하는 건, 핵상을 N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두 개 중에 상동으로 있지 않고 두 개, 1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2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그걸 N이야. 그냥 상대적 염색체 수만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N으로 표현하는 건 1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2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랜덤 플레이로 하나만 있는 거. 오케이? 그게 N이야, 핵상이. 오케이? 그래서 부계 또는 하나의 세포 안에 부계 또는 모계로 된 정보만 있는 걸 N으로 표현해. 근데 그거와 별도로, 핵상과 별도로 다른 개념으로 누가 있냐? DNA 상대량. 네, DNA 상대량. 다른 말로 유전물질의 총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얘는 그냥 염색 분체 한 가닥을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으로 따져. 그냥 유전물질의 총량으로 따져. 유전물질.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인데 그것의 총 물리적인 양으로 따지는 거야. 그게 지금 DNA 상대량으로 마치 실가닥 하나를 유전물질 하나로 취급해. 그래서 실가닥 하나하나를 다 유전물질 총량으로 취급하는데 봐봐. 결국 아까 체세포하고 우리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체세포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서 베이비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게 되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너 46개 그대로였고 너 46개 그대로면 그 유전물질 총량이 92개로 늘어나는 거였잖아. 그치? 똑같아. 여기도 염색체 수라고 하는 핵상 개념도 반으로 줄어든 생세포를 만들긴 해야 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이 처음 얘와 똑같으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간기를 거쳐서 한번 복제를 했잖아. 그래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긴 했지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그치? 얘는 1번에 아빠 거 하나만 있고 그죠? 얘랑 똑같은 상동으로 안 갖고 있잖아. 없잖아. 엄마 정보 없지 상동으로. 그죠? 아빠 정보 2번에 해당하는 거 있지만 2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 정보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세포의 핵상은 EN이야 N이야? 이 세포의 핵상은 EN이야 N이야? 핵상 N이죠? 왜?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상동으로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치? 상동으로 같이 있지 않으니까. 부계 또는 모계로만 있으니까 이 세포 핵상은 N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핵상은 반으로 줄었어. 제일감수 분열 외국에서. 그치? 제일감수 분열을 한 결과 2N짜리에서
n짜리로 그죠? n짜리로 염색 치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제일 감소 분열 한 결과 2n에서 n으로 염색 치수가 반으로 줄었고 핵상이 줄었어. 오케이? 근데 핵상이 감소. 핵상 이꼴 염색치 수니까 염색치수도 반으로 줄었잖아. 오케이? 염색치수도 반으로 줬다고. 여기 지금 염색치 하나 있고 염색치 하나 있잖아. n은 2로. 그죠? 2n은 4였는데 n은 2로 원하는 것만큼 염색치 수를 반으로 줄였어. 근데 이걸로 해서 한 번 분열만 한 걸로 땡 끝나버리면, 왜냐면 여기도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잖아. 그러면 이걸 유전 물질의 총량으로 취급하면 유전 물질 총량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을 내가 2로 취급해볼게. 임의의 숫자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총량, 이거 하나당 2라고 하면 이 총 몇 개야? 8이지. 유전물질 총량은. 유전물질 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얘랑 다른 개념이니까 유전물질 총량을, 그지? 유전물질 총량을 임의로 이 염색 분체 하나를 2라고 취급하면 현재 얘는 8이야, 8. 유전물질 총량이. 그치? 자, 복제가 됐어. 그러면 유전물질 총량이 8이었던 애가 2배로 복제했으니까 16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유전물질 총량은 16이야. 한 세포가 가진 유전물질 총량, 한 세포가 가진 유전물질 총량 16. 여기도 똑같이 16. 아직 나눠지기 전이니까. 나눠져서 2개로 나눠져서 유전물질 총량이 얼마가 돼? 여기가 8로. 16이었던 게 2배로 나눠지니까 8로 찢어졌지? 그치? 근데 한 번 분열해서 나눠졌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의 유전물질 총량과 하나 값이 똑같잖아. 복제하고 나서 그냥 찢어진 것 뿐이니까. 그치? 복제하고 나서 찢어진 것 뿐이니까 처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과 제1감수 분열이 완료된 형태의 2개 만들어진 딸세포의 유전물질 총량이 똑같아 버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개수가 이거와 이거가 만나서 유전물질 총량이 그 다음 세대에 늘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분열을 더 해주는 거야. 한 번 더 논아지는 거, 한 번 더 찢어주는 거라고. 되겠어요? 유전물질 총량을 반으로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원기가 간기잖아. 제일 첫 번째 간기. 지원기 때 세포의 유전물질 총량으로부터 찐으로 반으로 줄어든 유전물질 총량을 얻기 위해 한 번 더 분열한다고. 한 번 더 분열. 제2감수 분열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순서 과정은 똑같아. 이 과정이 뭐가 똑같냐면 완전 체세포 분열과 똑같다. 근데 체세포 분열이 일반적으로 2n에서 2n으로 2n이었던 체세포가 최종적으로 딸세포도 2n으로 분열되는 형태잖아. 가운데 배열와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얘도 똑같다. 그냥 제2감수 분열은 동일하게 핵막이 사라지고, 그죠? 핵막이 사라지고 뭐가 나와? 똑같이 방수가 나와. 복제하는 시기가 없어. 간기 한 번 더 안 거친다고. 이 딸세포가 그대로 2개 딸세포가 너도 제2감수 분열, 너도 제2감수 분열 한다고. 돼요? 그러니 그대로 방수자가 뿅 나와서 하나의 염색체의 반반의 결합. 하나의 염색체의 반반의 결합하여, 그죠? 그래서 뭘 어떻게 돼? 얘가 점점점 이렇게 염색 분체들이 1번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들이 양으로 이동, 2번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들이 양으로 이동, 이렇게. 이게 제2감수 분열 후기. 그죠? 너도 똑같이 제2감수 분열 후기 때 핵막가인이 사라져. 전기 때 핵막가인이 사라져. 그죠? 그 다음에 중기 때 방수자가 정 가운데 얘네들 다 결합시켜줘. 가운데 배열의 염색 분체들끼리가 M 모습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반반으로 이동해가 이게 제2감수 분열 후기 그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돼요? 나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찢어지게끔 그렸지만 학교에서 얘를 가로 방향으로 찢어지게끔 그려도 똑같다고요. 가로 방향으로 찢어지게끔 그려도 똑같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 가운데로 분리되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완전히 말기가 되면 2개 딸에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세포지 분열까지 완료된 그림을 보아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 모습이 되겠지. 핵이 이렇게 있고 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핵이 이렇게 있고. 그치?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염색 2개 중에 하나, 2번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죠? 1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 2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 1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 2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 1번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럼 봐봐. 이 모습도 봐봐. 이 모습에 해당하는 옆에 상동으로 같은 크기의 곤봉이 하나 더 있어요? 없죠. 얘도 똑같은 크기의 옆에 곤봉이 하나 더 있나요? 없죠. 그러면 너의 핵상은
몇이야? 2n이야, n이야? 핵상. 네. n이야. 너의 핵상은 n이야, n. 너도 똑같이 얘랑 똑같은 두 개목의 정보를 같이 안 갖고 있어. n이야. 너도 n이고, 너도 n이고. 그리고 너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염색사로서 기능을 할 거라 이때의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일종의 뭐로 취급하는 거냐면 아 너도 염색체라고 취급하자라고 해서 이 건더기들을 다 하나를 염색체 하나 염색체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염색체 수니까 몇 개? 너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로 이렇게 쓰면 땡 끝. 그지? 그래서 원래 애초부터 2n에서 n으로 제일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 수와 핵상을 줄었어. 그지? 오케이?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던 상대적인 DNA 상대량 처음에 복제해서 8에서 16 됐어. 제일감수 분열. 그지? 그래서 16, 16, 16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제일감수 분열이 완료되면 8, 8로 줄었지. 근데 너가 어차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이 하나의 핵이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 총량이 8이었었는데 그 8을 반으로 나눠갔잖아 지금 제일감수 분열하면서. 그러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과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이 4고 4겠지. 맞죠? 너가 8이었는데 이 8이었던 얘를 반씩 나눠갔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과 너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과 똑같이 4, 4겠지. 4, 4, 4. 그죠? 4, 4, 4. 처음 원래 얘가 8이었는데 유전물질 총량이 제일감수 분열 복제하고 제일감수 분열까지만 하면 똑같아. 그지? 나눠줬을 땐 똑같다고 8, 8로. 근데 제일감수 분열까지 완료됐더니 얘의 반값으로 줄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유전물질 총량도 반으로 줄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46개였던 예를 들어서 n은 4개였던 개가 n이 2개로 반으로 줄어든 형태가 된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다. 자, 제2감수 분열 때는 이게 제2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은 처음 시작했던 형태가 n인데 n은 이자로 가는 거니까 염색체 수 변화는 없어. 염색체 수 변화는 없어. 중요해. 이때 제1감수 분열 때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2n에서 n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언제 줄어드냐라고 물어보면 염색체 수는 언제 줄어들어? 첫 번째 감수 분열에서 줄어들어. 2n에서 n으로 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감수 분열은 여전히 핵상 변화 없다고. 염색 분체만 분리되는 거니까 n에서 n으로 가. 근데 선생님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한 번 또 나누고 또 한 번 또 나눴으니까 너가 2n이었고 너가 n이면 여기가 2분의 1 n이어야 되잖아요. 2분의 1 n으로 염색지수가 반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건 수학에서 말하는 수치의 감소고 생물에서 말하는 2n과 n의 정의는 한 세트에 해당하는 엄마 아빠의 정보가 세트로 같이 한 세포 안에 같이 있으면 그럼 2n. 그치? 얘가 복제돼도 똑같이 2n이야. 오케이? 자, 아빠 거 1번, 엄마 거 1번에 해당하는 곤봉 모양의 염색사가 있었어. 이 손가락 두 개가 크기가 다르겠지만 얘가 그대로 복제된 카피본이라고 하자. 1번에 해당하는 거, 엄마 거 그대로 복제. 1번에 해당하는 거, 아빠 거 그대로 복제. 그러면 1번과 2번, 1번과 1번이 이 두 개가 상도인 거잖아. 그지? 너의 염색체. 1번에 엄마 염색체. 1번에 아빠 염색체. 이 두 개가 상도. 그지? 내 제일감수 분열 때 어떻게 된다고? 붙었다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지? 하나의 세포에 아빠 것만, 엄마 것만. 하나의 세포에 아빠 것만 들었다고. 엄마 거, 아빠 거. 한 세포 안에 엄마 것만 있으니까 n이야. 한 세포 안에 아빠 것만 있으니까 n이야. 2n에서, 그지? 이렇게 있었던 거가 2n에서 n으로 줄었어. 근데 유전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어. 왜? 복제를 한번 한 다음에 나눠졌으니까. 그지? 오케이? 처음 이렇게 있었을 때에 비해, 그지? 복제를 했고, 나눠졌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아주 처음 기운에 해당한 이거랑 이 유전물질 총량 똑같다고요. 8가 복제한 이후에 8, 8로 똑같다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찢어줘야 그래야 뭐가? 여기 가지는 유전물질 총량이 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반으로 줄어든 거랑 똑같다고. 4, 4, 4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책에 있는 아래 6번과 7번의 OX 문제와 그지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세요. 잘 플레이 되고 있지? 네, 영상 잘 찍히고 있네요. 중간에 살짝 기린과 동공이 났지만 잘 찍히고 있어요.
자, 6번. OX 문제 첫 번째.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지수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맞아요, 틀려.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거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반반씩 나눠가는 거야. 생세포와 달라서 그냥 똑같아. 그래서 O. 두 번째. 동물세포는 중앙에 세포판. 에? 동물이? 식물이. 세포 벽성분이 있으니까 X. 감소분열의 연속 2회의 분열로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네. 한 번 분열해서 2개, 2개가 연속 2번의 분열 또 하면 4개. 맞죠? O.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세포 분열과 감소 1분열. 에? 이가 염색체인데? 이가 염색체 언제 나온다고? only. 생세포 분열 때만. 생세포 분열 때만 등장. 오케이. 그 다음 감소 2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냐? 라고 물어봤어. 2분열 하게 되면 염색체는 변함이 있다고 없다? 없다고. n에서 n으로 간다고. 감소 2분열은 처음 스타트가 n, 최종적으로 딸세포 4개도 다 n. 그래서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뭐는 상대적 DNA량. DNA의 상대량은 반으로 줍니다. DNA의 상대량은 유전물질의 총량, 다른 말로 유전물질 총량은 반으로 줄어요. 반가. 꼭 기억하세요. 됐어?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X죠? 감소 2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한 번 분열했네. 첫 번째가 제세포, 2번 분열했네. 두 번째가 감소 분열. 맞죠? 그럼 그 안에 채워보게 되면 감소 분열은 연속 2회 분열. 그리고 딸세포는 총 4개. 근데 체세포는 이가 염색체 안 만들어요. 근데 상동들끼리가 접합된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논아지는 거 감소 분열 때. 오로지 상동들 2개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나오더라? 감소 분열 할 때만 나오더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형성되지 않고요. 분열 전후의 염색체 수 분할은 최종적으로 1분열, 2분열 결과 감소 분열은 2n에서 n으로 줄고 n에서 n으로 줄기 때문에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도 줄고 이 처음 가지고 있는 감기세포의 유전물질 총량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 생세포를 만듭니다. 자, 숙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1쪽까지 확인했거든요. 142쪽이 전체 생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해당하는 1, 2, 3번 해서 있다면 4번까지, 그러니까 143쪽까지 완성해오는 게 숙제가 되겠죠. 이렇게 143쪽까지